기하 수업입니다. 공사 2차 곡선의 직선 들어가도록 하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개념은 음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음함수? 이거 뭐야? 예, 음함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양함수, 음함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음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좀 여기에 보이는 2차 곡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즉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예요. 자,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그림을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일자를 내리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이렇게 일자를 내리그으면 모두 한 점에서 만나요.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들은 일자를 내리그으면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므로 우리는 이 녀석들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얘는 함수가 아닌데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해서 이 원의 방정식 전부 다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 구간만 내가 그래프를 인정하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함수, 최초의 곡선이 함수든 혹은 함수가 아니든 상관없이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제한해서 일부분만 떼버렸더니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일부분만 떼버리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요런 녀석을요 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음함수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음함수, 양함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지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함수, 현함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현함수, 나타날 현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는 딱 보니까 함수네? 현함수. 한국에선 양함수라고 불리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은함수, 이렇게 은둔하다 이럴 때 은자야. 은둔에 있는 함수, 숨겨져 있는 함수란 뜻인데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음함수라고 번역이 됐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음함수, 일명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은함수라는 이 함수는 어떠한 함수냐? 함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은둔하고 있는 거지. 자, 은둔한 상태로 숨겨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아닌 줄 알았더니 정역과 공역을 이렇게 제한해서 요만큼만 보니까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네. 아닌 줄 알았더니 함수가 숨겨져 있네. 은함수, 음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음함수를 보통 어떤 꼴로 나타내냐? fx, y는 0꼴로 보통 나타내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fx는 y라는 보통 함수식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y라는 문자가 있는 거고 여기는 x라는 문자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와 같은 식으로 x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알 수 없는 식이화 이런 의미가 바로 fx야. 그러면 fx, y는 뭐가 되겠어요? 와, 저게 보니까는 이쪽 변에 x, y라는 문자가 전부 다 몰려져 있고 한쪽은 는 0만 나와 있구나. 즉 만약에 이 함수로 치자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다가 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y는 0. 요런 꼴의 상태를 우리는 fx, y는 0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음함수는 요런 꼴로 표현한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 시작! 2차 곡선은 포물선 중엔 이런 애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포물선을 제외하고 전부 함수가 아니지만 얘는 함수거든. 맞죠? 얘는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지만 정역과 공역을 제한해서 만들어진 일부 구간만 보면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함수가 아니었는데 숨겨져 있는 이런 은둔에 있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한국에서는 부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자, 킴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양함수는 보통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함수를 말하며 보통 양함수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라는 문자 하나 남겨두고 한쪽으로 x에 관한 문자를 전부 이항시켜서 만들어진 y는 fx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일차 함수지 얘는 똑같은 함수지만 x, y 모두 한쪽으로 몰아놓고는 0으로 붙인 이 녀석은 음함수꼴로 표현한 것이고 y는 2x-1은 양함수의 꼴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양함수 노골적으로 얘는 딱 보니까 함수네 라고 드러나는 일반적인 양함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요. 양함수는 무조건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음함수로 표현 가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음함수는요. 양함수로 고치기 어려운 것도 종종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방금 전에 배운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음함수의 미분법 되겠습니다. 음함수는 fx, y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y를 x의 함수로 생각해서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하셔야 돼요. 쟤를 미분할 때는 x에 대해서 미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구한다? dy dx를 구하셔야 합니다. dy dx를 구하는 걸 우리는 미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음함수의 미분법은 그래 dy dx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거였지.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dy dx는 뭐랑 똑같아? y는 fx랑 같기 때문에 dfx dx랑 같은 거고 얘는 무슨 의미예요? fx를 x라는 문자에 관해서 미분한다라는 의미니까 f-x와 같다. 뭐 이런 거 수학 2에서 미적분 수학 2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함수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걸 좀 짚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음함수의 미분법은 y는 fx 꼴로 나타내서 와 여기 있는 fx를 막 미분해서 y-는 f-x를 구해야겠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미분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꼴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미분법으로 접근하기 힘들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x에 관해 미분하는 것이므로 x는 그냥 평소와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법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막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y라는 문자는 어떻게 미분하냐? y라는 문자는 미분을 한 다음에요. 반드시 그 미분한 식 뒤에요. dy dx를 붙여줘야 돼요. 즉 곱한다라는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붙여가지고 정리하면 된다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요 두 개의 식을 좀 비교해 볼게요. fx는 x에 관한 식이므로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 되게 쉬워요. fx를 x에 관해 미분하면 얘는 그냥 뭐라고 풀면 돼? f-x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분법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아래 나와 있는 y에 관한 식을 미분할 때 생겨요. 자, y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데 얘를 미분하래. y를 x에 관해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밑에다 쭉 설명을 드려놓도록 할게요. 자, 요게 보시면 쭉 선이 좀 길게 가 있지? 요 밑에다가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y에 관한 식은 x에 관해 미분할 수 없으므로 식변형한다 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쭉 적어 놓으세요. y에 관한 식은 x에 관해 미분할 수 없으므로 식변형한다. y에 관한 식은 x에 관해 미분할 수 없으므로 식변형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y에 관한 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볼까요? y에 관한 어떤 식이 있어요. 얘는 안타깝지만 y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x라는 문자로 미분을 할 수 없어요. 문자가 다른데. 그래서 y라는 식은 어떻게 하냐? y라는 문자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dy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놓고 봤더니 앞식과 뒷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필요한 dx는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 dy가 갑자기 등장했네? 그래서 우리는 요 뒤에다 뭘 곱해주냐? dy dx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dy 약분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dfy dx라는 저 앞에 보이는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y라는 문자가 있으면 그냥 y라는 문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fx 미분하듯이 그냥 편하게 미분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그냥 dy dx만 하나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도록 할게요. y라는 문자로 그냥 미분 후 뒤에 dy dx를 붙인다. y라는 문자로 그냥 미분 후 뒤에 dy dx를 붙인다. y라는 문자로 그냥 미분 후 뒤에 dy dx를 붙인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실전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함수의 dy dx를 구하여라. 즉 미분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얘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자에 관해서? x라는 문자에 관해서. 우선 x의 제곱은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있어요. 자, y의 제곱은 x에 관해서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y에 관해 미분한 후 dy dx를 붙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2y 그냥 이렇게 써주고 뒤에 습관적으로 dy dx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식에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네. 얘는요 3x의 제곱과 y라는 두 개씩의 곱으로 볼 수 있어. 곱의 미분법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곱의 미분법 알죠? fx, gx 곱을 미분할 때는 어떻게? f-x, gx 플러스 fx, g-x로 계산한다.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플러스 6x 뒤에 있는 식은 그냥 한번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있는 식을 그냥 쓰고 뒤에 있는 y만 미분해요. y는 미분한 몇이야? 1. 1에다가 뭘 곱해준다? dy dx를 곱해주는데 1은 t가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뭐가 돼? 그냥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미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음함수를 미분한 후에 뭘 최종적으로 구해야 돼? dy d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녀석을 좀 묶어야겠다. 어떻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2y에 dy dx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항은 전부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y 이렇게 이항해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dy dx였거든. 그러므로 결국 dy dx는 어떻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2y분의 마이너스 2x, 아이고 묶을 수도 있겠다. 2x로 묶을까? 2x에 1 플러스 3y 뭐 이런 식으로 묶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dy, dx 예, 음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체불명에 이렇게 생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요? 접점을 구해서 그 점의 xy 좌표를 여기에 대입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그것이 바로 조 곡선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접점을 xy 자리에 대입하면 그 나오는 숫자가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2차 곡선은 뭐다? 원이다 라고 배웠죠? 똑같아요. 나머지 다.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일명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모두 다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예, 접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요건 기하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원에서도 이 녀석 기하적인 방법과 뭐 말 잘못했구나. 기하적인 방법과 대수학적인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그냥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2차 곡선과 1차 직선이죠. 1차 함수가 딱 나와 있으면 이 두 식에서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y는 등치법으로 놓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두 점에서 만남으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실근이 없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고 놓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모든 위와 같은 2차 곡선과 직선, 즉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전부 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다요. 되겠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판별식은 항상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y부터 소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녀석은 좀 줄여야 되나? 한 페이지 다 나오게. 보기 100페이지. 아니구나. 보기 한 페이지. 약간 키우자. 애매하다. 반 잘라서 설명해야겠다. 네, 반 잘라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차 곡선들은요, 모두 중심 혹은 꼭지점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이 어디에 있다? 원점에 있는 2차 곡선이에요. 자, 이때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직선들이 되게 특이한 직선이죠. y는 n.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생긴 직선이고요. x는 n, y축에 평행하게 생긴 이런 직선이에요. 바로 이 직선들과 2차 곡선의 교점의 개수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교점이 0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요거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세로로 내려갈 때는 0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요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구나, 0개구나. 그러면 요 0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냐? 원에서의 핵심은 반지름이죠. 자, 선생님이 절대값 r과 요게 등장하는 n이라는 녀석이죠. n이라는 녀석을 봤을 때 반지름이 커요? 이 n값이 커요? n값이 커. 이럴 때는 뭐가 된다? 교점의 개수는 0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하고 n하고 누가 크냐라고 하면 n이 당연히 크고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다요. 하지만 여기에선 반지름의 길이하고 n의 길이 중에 누가 더 커? 반지름의 길이가 요 0,0으로부터 더 길게 멀리 나가 있죠? 요 경우에는 교점이 2개가 생긴다. 자, 다시 절대값 r과 n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 r이 더 클 때는 교점이 2개가 생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도 원하고 비슷하죠? 0개, 2개, 0개,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타원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 b, 마이너스 b 이런 게 있잖아. 즉 절대값 b하고 n을 비교했을 때 n이 더 크면 0개다. 절대값 b하고 n을 비교했을 때 절대값 b가 더 크면 2개의 교점이 생긴다. 자, 여기는 a와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절대값 a와 n 중에 n이 더 크면 0개가 된다. 하지만 절대값 a와 n 중에 절대값 a가 더 크면 교점이 2개가 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형 타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0개, 2개, 0개,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절대값 b와 n 중에 n이 더 크면 0개가 될 거고 절대값 b와 n 중에 절대값 b가 더 크면 2개의 교점을 가질 거고 절대값 a와 n 중에 n이 더 크면
0개의 교점을 가질 거고 절대값 a와 n 중에 절대값 a가 더 크면 2개의 교점을 가질 거다라고 똑같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나와 있죠. 자, 이 포물선을 보게 되면 포물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생긴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가로형의 선이 주어질 때는 이때는 조건과 상관없이 교점이 무조건 100% 몇 개? 한 개밖에 안 생겨요. 뭐 여기에 있거든요. 한 개. 어디로 올라가건 한 개밖에 없어. 하지만 세로일 때는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두 점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림이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 포물선을 좀 그려드릴게요. 두 점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즉 교점은 2개, 1개, 0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꼭지점 0,0이 여기 있잖아. 0,0이 여기 있지. 그러므로 요 n이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가 될 거고 n이 0일 때는 교점이 1개가 될 거고 n이 0보다 작은 음수라인에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일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도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1개, 어디에 위치해 있건 얘는 무조건 1개예요. 하지만 2개, 1개, 빵개 그림 그려놓고 정리해보자. n하고 0 중에 누가 더 클 때? 0이 더 클 때 교점은 2개다. n이 0일 때 교점은 1개다. 자, n하고 0 중에 누가 더 클 때? n이 더 클 때 교점은 0개다 라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려서 요번에는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을 때 요렇게 무조건 몇 개? 1개 같이 해볼까요? 자,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있을 때도 요렇게 내리면 무조건 몇 개? 예,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1개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져볼까? 2개, 1개, 빵개, 2개, 1개, 빵개 그림 그려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n하고 0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n이 더 크면 2개가 되겠죠. 자, n이 0이면 1개가 될 거고 n이 0보다 작으면 0개의 교점이 생긴다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n하고 0 중에 n이 0보다 작은 아래쪽에 있네요. 2개. n이 0이면 1개. 그리고 n이 0보다 크면 0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형 쌍곡선. 자, 이렇게 가로형 쌍곡선이 나와 있어요. 자, 가로형 쌍곡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지면 무조건 1개 나올 겁니다. 무조건 1개. 그리고 이렇게 그어질 때는 어때? 교점이 무조건 2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무조건 1개.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무조건 0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뭐예요? 가로형 쌍곡선이니까 a와 마이너스 a 바깥쪽이니까 절대값 a하고 n을 비교했을 때 a와 마이너스 a는 요 사이 공간이야. 요 사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 있다는 것은 절대값 a가 n보다 어떤 경우 되겠다? 예, 작은 경우가 되겠죠. 예, 절대값 a가 n보다 작은 경우에 2개가 되겠다요. 여기는 어때요? 절대값 a하고 n이 같은 경우에 즉 n이 플러스 마이너스 a일 때 1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선 절대값 a하고 n 중에
예, 절대값 a가 n보다 큰 경우, 즉 n이 절대값 a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0개가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로형 쌍곡선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세로형 쌍곡선에서도 이렇게 내리고면 무조건 어머 잘못 줬구나. 위에요. 한 개 아니고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무조건 몇 개입니까? 2개의 교점이 3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때?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는 세로형 쌍곡선이니까 b가 기준이 되겠죠. 절대값 b하고 n을 봤을 때 n이 절대값 b보다 크면 2개가 될 거예요. n과 절대값 b가 같으면 1개의 교점이 생길 거고요. 절대값 b하고 n이 있을 때 n이 절대값 b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더 살펴보자. 심한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직선의 기울기가 쌍곡선의 정근선의 기울기와 같은 경우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 여기에 쌍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 쌍곡선이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이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까 2점, 1점 만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얘는 되게 특이해서 하필이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정근선의 기울기인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요. 오, 정근선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라고? 이때 n이 0이다라는 건 뭐예요? 예, n이 0이 되면요. 그냥 얘 자체가 뭐가 된다? 정근선. 직선은 직선인데 이 직선 자체가 이렇게 정근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왜? y절편 n이 0이니까. 이 경우에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래서 교점은 몇 개가 됐다? 0개가 됩니다. 예, 교점은 0개. 즉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울기는 정근선의 기울기하고 같은데 요 y절편이 0이 아닌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 이때는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교점은 이 경우에는 무조건 몇 개? 1개 되겠습니다. 교점은 1개. 즉,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은 1개. 즉, 한 점에서 만난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요. 좀 별도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 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냐? 문제에서 접점 x1, y1이 주어질 때 중심과 꼭지점이요 0,0 기본형 되겠죠. 즉 기본형인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예요. 자, 이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2차 곡선에는요. 이렇게 제곱식, x제곱이나 y제곱 같은 식도 나오고요. 그냥 x, y, 이런 그냥 1차식도 나와요. 그러면 2차식은 무조건 어떻게 바꿔놓으면 되냐면 x는 x로 바꿔놓으면 돼요. y의 제곱은 y1, y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즉, x의 제곱은 엄밀히 말하면 xx인데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x1을 대입한 값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선생님 문자 하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x를요. 한번 볼까 얘들아? 2분의 x 플러스 x는 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당연히 같겠지. 얘는 2분의 2x, 즉 2 약분하면 x 나올 테니까. 즉 우리는요. x라는 문자를요. 이렇게 바꾸고 둘 중에 뒤쪽에다가 x1을 대입하시면 돼요.
지금 앞으로 x가 나오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무조건 어떻게 바꾼다?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y는 어떻게 바꾼다?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부터 2차 곡선의 식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들을 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원에서 x1, y1이라는